안녕하세요. 세계여성이사협회 5주년 창립포럼, 여성의 경영참여 확대, 다양성과 포용성을 아우르는 조직문화 웹비나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포럼 사회를 맡은 삼성-KPMG 노원 전무입니다. 오늘 행사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 실시에 따라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으로 접속하고 계신 세계여성이사협회 회원님들, 그리고 윈, 여성공인회계사회, 여성변호사회, 여성리더 네트워크, 회원님들,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첫 순서로 세계여성이사협회의 지난 5년간의 힘찬 발걸음을 하이라이트 동영상을 통해 되돌아보겠습니다. I'm trying to promote this through the retail investors, particularly women, that we believe in gender diversity, and that should be a relevant investment fund.
이사회에 여성 참여가 얼마나 늘었는지 봤더니 2조 이상 기업 대상으로 봤더니 28명이었는데 자본시장법이 통과되고 나서 위원회 일치인지 49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We suggest focusing on understanding and improving the software of the existing code and have a view on the skill set the board needs in the future. 공부를 해서 스스로가 인파워를 시켜야 되고 성과를 낼 수 있게끔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동영상으로 되돌아보니 지난 5년간 우리 협회가 손병욱 회장님, 이복실 회장님을 중심으로 회원분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해왔는지 정말 잘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최근 ESG가 화두인데요. 2017년에 이미 WESG라는 단어를 만들어서 사용했던 것도 정말 저희 협회의 역량을 보여주는 그런 한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디올 여성들을 위한 의미 있는 발걸음을 계속해 나가는데 여러 회원분들께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주년 포럼에 대해서 각계에서 축하 말씀을 보내오셨는데요. 이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여성이사협회 한국지부 창립 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2016년 9월 세계여성이사협회 한국지부 창립총회에서 느꼈던 뜨거운 열정과 에너지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세계여성이사협회는 지난 5년간 손병욱 회장님과 이복실 회장님의 훌륭하신 리더십 하에서 크게 성장 발전하였고 법 개정은 물론 사회 인식 개선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해오셨습니다. 젠더 다이버시티는 포용적인 조직 문화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앞으로도 다양성과 포용성이 표준이 되는 사회를 만드는데 세계 여성 이사협회가 앞장서 주시고 더욱 역동적인 활약을 해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저희 삼정 KPMG는 WCD의 글로벌 리드 스폰서로서 항상 가까이에서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의 경영 참여를 통해 기업과 사회의 성장에 기여할 미션을 갖고 출범한 세계 여성이사협회 창립 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 행사를 준비해 주신 이복실 회장님을 비롯한 여러 임원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의 창의성은 생각의 섞임에서 나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기업의 이사회가 특성성으로만 구성될 때보다 다양한 성으로 구성되었을 경우 보다 창의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각고의 노력으로 결실을 본 기업이사회 구성의 다양성 확보가 어려움에 처한 한국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기여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크랜턴 여성 리더십 센터 이사장 오종남입니다. 저는 WCD 창립 과정에 약간의 자문을 한 것을 인연으로 지난 5년 동안 WCD가 진화하는 과정을 관심 있게 지켜보았습니다. 이제 WCD가 걸어온 지난 5년을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5년을 설계하는 창립 5주년 기념 시점에 저는 회원 여러분과 서산대사의 선시로 알려진 답설야를 함께 감상하고자 합니다. 답설야.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는 함부로 어지러이 걷지 마라.
오늘 내가 남긴 발자국은 뒷사람의 이정표가 되리니. 그렇습니다. 훗날 후배들이 여러분이 남긴 발자국을 이정표 삼아 더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훌륭한 업적을 많이 남겨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축사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계 여성이사협회 열팬 하영구입니다. 먼저 세계 여성이사협회 창립 5주년 그리고 창립 기념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저평가, 즉 코리어 디스카운트의 근본적 원인이 코퍼레이트 거버넌스의 취약성에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이사회의 투명성, 전문성, 독립성, 그리고 다양성이 취약하다는 데 있다고 합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여성의 이사회 진출 확대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세계 여성이사협회의 더 큰 역할과 큰 발전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은행연합회 김광수 회장입니다. 세계 여성이사협회 창립 5주년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기업 이사회에 여성이사 의무화를 도입한 자본시장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여성의 경영 참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ESG 경영이 큰 흐름으로 자리 잡으면서 이사회의 젠더 다양성에 대한 인식이 매우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변화에 발맞추어 협회가 지금까지 보여주신 헌신과 열정으로 여성 리더들을 지원해 나간다면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어 나가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창립 5주년 포럼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오늘 포럼이 여성의 경영 참여 확대를 위한 소중한 토론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WCD 5년간 저의 성장과 발전을 지지해 주신 찐팬분들의 축하 영상을 잘 들었습니다. 이제 이복실 회장님을 모시고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원님 여러분. 아침 일찍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조찬 포럼은 거의 우리 이제 WCD의 그 연례 행사처럼 우리의 트레이드 마크처럼 이제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아까 틀은 그 5주년 동영상을 보니까 지난 5년간의 우리의 그런 각고의 노력, 우리의 열정 이런 것이 그냥 새록새록 이렇게 생각이 나서 가슴이 뿌듯하고 뭉클해졌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다 똑같은 마음이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정말 많은 분들께서 고생을 해주셨는데 특히 설립에 많이 기여해 주신 초대 한경희 회장님 그리고 손병옥 회장님 두 분의 탁월한 리더십으로 오늘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 두 회장님께 정말 다시 한번 박수를 쳐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우리 회원님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쳐드려요. 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그 두 분의 리더십을 이어받아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포럼이 있기까지 정말 이 코로나 상황에서 이 행사를 준비하기까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전략분과장 이은영 교수님, 학장님과 재현주 대표님, 서영경 금통위원님께서 많은 수고를 해주셨고요. 오늘의 주제와 기조 강연자, 좌장을 다 모시는데 우리가 그 코로나 상황에서도 4명밖에 참석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4명이 아침에 만나서 이제 토론을 해서 오늘의 주제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특히 의미 있는 것은 김주현 이제 P&G 부회장님이 우리 회원입니다. 지금 잠깐 싱가포르에 계시기 때문에 휴회 상태이긴 하지만 우리 회원이 이렇게 그 여성 경영 참여 확대를 위한 그런 그 노력을 가지고 노력과 그 성과에 대한 기조 강연하는 것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하고요. 네, 감사드립니다. 싱가포르는 여기보다 1시간이 더 이르다 그래요. 그래서 이른 아침부터 일어나셔서 준비하셨고 또 오늘 행사에 차질이 있을까 봐 2주간 또 재택근무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싱가포르에 계신 김지원 회장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제 훌륭한 패널을 모시기 위해서 우리 심수옥
좌장님께서 굉장히 애를 많이 써주셨는데요. 하형인 IBM 전무님, 김희경 LG 육성 담당 전무님, 이호정 KPMG 이사님, 박희은 알토스 벤처스 파트너님, 네 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포럼을 개최하기까지 정말 행정적인 또 절차와 그 지원을 꼼꼼하게 챙겨주신 노원 전무님, 노 전무님은 또 동영상까지 만들고, 그 다음에 아까 5분의 그 축하 메시지 또 받으러 다 다닌 수고를 하셨습니다. 박찬희 국장님, 또 어제까지 와서 리허설도 하고 밤늦게까지 고생하셨는데요. 두 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미션인 경영 참여 확대를 위한 자본시장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금년도 통계를 보니까 그 법 해당 기업이 152개더라고요. 자산총액 2조 이상이. 근데 그중에서 55%가 법 시행 전임에도 불구하고 벌써 지키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시그널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어저께도 또 모 금융회사에서 우리 협회에 또 그 사회이사 추천을 문의하였습니다. 그래서 좋은 이사들이 발굴되고 또 활동할 수 있도록 또 여러 회원님들과 함께 그런 그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로 지금 삼정 KPMG 아카데미에 여성 사회이사 교육과정을 지금 개설하려고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원이신 교수님들께서 많이 강의해 주셨고요. 이제 12월 1일 날 KPMG와 MOU를 맺고 곧 오픈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등록해 주셔서 또 이사로 활동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과 역량 개발을 또 그 온라인 교육과정에서 획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인사말을 마치고 바로 세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아침 일찍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온라인이시지만 이복실 회장님 인사 말씀 들으시고 굉장히 많은 힘을 얻으셨을 것 같은데요. 각자 지금 온라인으로 접속하신 그 장소에서 박수 한번 크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조 강연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희 기조 강연에 앞서서 먼저 동영상을 시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P&G라는 회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이번 영상으로 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기조 강연해 주실 김지현 부회장님은 30년 경력의 비즈니스 매니지먼트와 브랜드 빌딩 전문가로 한국 P&G의 대표를 거쳐 현재 한국과 일본의 질레트, 비너스, 브라운, 오랄비 브랜드 사업부 대표이사를 맡고 계시고요. 한국인 최초로 치프 마케팅 오피서로 질레트, 브라운, 비너스 등의 글로벌 브랜드 팀을 이끌고 계십니다. 지금 싱가포르에서 부회장님께서 접속하고 계신데요. 김지현 부회장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현 부회장님, 이른 아침부터 강연을 위해서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제 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정말 잘 들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P&G 김주연입니다. 저는 WCD의 창립 멤버로 시작을 했는데 요즘에 P&G가 여성 경영 참여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사례로 많이 얘기가 되고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좋은 사례를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오늘 발표할 주제는 이제는 실행입니다. 그래서 저희 P&G가 어떻게 다양성과 포용성과 여성 경영 참여에 대해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지, 글로벌 전략과 실행, 그리고 프로그램이 있는지를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네, 소개를 먼저 드리면요. 저는 한동약품 제약회사에서 처음 이제 커리어를 시작했고, 한국 P&G 신입사원으로 일을 시작해서 26년째 지금 하고 있고, 한국 대표직까지 맡았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일을 했는데, 당연히 한국 비즈니스도 했고, 아시아 비즈니스도 했고, 또 글로벌 사업부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는데 벌써 26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네요. 2016년에 한국 대표직을 맡았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싱가포르로 근무지를 옮겨서 아시아 그루밍 총괄 대표직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현재 하고 있는 직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한국 일본의 그루밍 사업부 총괄 대표고, 두 번째는 한국 일본의 오랄케어 헬스케어 사업부를 맡고 있고요. 세 번째는 조금 더 광범위하게 전 세계 그루밍의 마케팅 팀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낮 없이 좀 바쁘고 하지만 또 덕분에 굉장히 많이 성장하고 배우고 있습니다. P&G에 대한 소개를 조금 드리면, 첫째로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생활용품 회사입니다. 역사는 184년 정도 됐고요. 저희가 매출은 지금 80조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65개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고요. 이 중에 한 23개가 1조 원이 넘는 매출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나라에서 저희 제품을 판매하고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50억 명 이상의 소비자가 저희 제품을 사용하고 있고요. 판매하는 지역은 180개국입니다. 다양한 국적의 조직원들과 같이 일하고 있는데 145개 국적의 직원들과 일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여성 직원의 숫자는 4만 명입니다. 다양한 브랜드가 있지만 여러분들도 아마 이 중에 하나 정도는 써보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다양한 브랜드를 가지고 저희가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을 조금 드리면 P&G가 성공 사례로 꼽히는데 도대체 P&G는 여성 경영 참여에 어떤 결과를 냈는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사회입니다. 여기 보시는 12명 정도가 저희의 글로벌 이사회인데요. 예전에 HP의 CEO, 현 맥도날드 CEO분, NGO의 CEO분, 스타트업의 CEO분, 다양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12명 중에 6명이 여성분이라서 정확하게 50%가 저희의 이사회를 여성으로 메꾸고 있습니다. 정말 굉장한 성과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실제로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됐었던 거는 이사회 의장이시기도 한 저희의 CEO기도 하면서 동시에 이사회 의장이시기도 한 분이 강력하게 추진을 해서 50%를 여성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내부를 좀 보게 되면요. 위에 보시는 남자분 두 분이 저희의 글로벌 CEO와 COO이시고요. 그리고 아래에 계신 5분이 저희 5개의 사업체의 각각의 CEO십니다. 첫 번째 보이시는 그 게리 쿰이라고 보이는 남자분이 제 이제 그루밍 사업부 보스이신데요. 그리고 제일 오른쪽에 있는 여자분 캐롤린은 제 헬스케어 사업부의 CEO십니다. 보시다시피 5개의 사업체에서 3분의 여자분이 있어서 여성 CEO가 6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부 직원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성 직원을 봤을 때 신입사원 채용의 52%가 여성이고요. 관리자 직원의 48%가 여성입니다. 그리고 사장 직급 이상의 여성이 41%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정말 탁월한 결과, 훌륭한 결과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실제로는 저희가 지난 한 5년 동안 이렇게 엄청난 성과를 이루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큰 기업이 어떻게 빠른 시간 동안에 이렇게 커다랗게 여성의 경영 참여를
이루게 됐는지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시작은 Equality and Inclusion이라는 평등과 포용이라는 캠페인을 시작하면서 가장 커다란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개념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첫 번째는 다양성입니다. 저희도 예전에는 diversity, 다양성이라는 개념으로 굉장히 많이 해왔습니다. 다양성을 제가 생각하는 거대로 풀어낸다면 아마 다른 국적, 인종, 성별, 학력 이런 다양한 사람들을 그대로 모아오는 거를 다양성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퀄리티란 평등이라는 것은 이렇게 다양한 개개인이 자기 본연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평등한 기회를 주는 거가 평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양성에서 나아가서 평등으로 진보하고 그 이후에 이 인클루전이라는 포용적인 문화와 시스템을 통해서 모든 개개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능력을 100%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저희가 생각하는 Equality and Inclusion, 저희는 줄여서 이제 ENI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P&G의 ENI의 비전은 사내와 사외의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포용적으로 좋은 문화와 시스템에서 자기의 잠재력과 자질을 많이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저희의 비전입니다. 이런 비전을 만들기 위해서 3가지 전략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내부로부터 시작한다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목소리를 낸다. 세 번째는 시스템을 바꾼다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 3가지 전략을 어떻게 실행했는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커다랗게 4개 부분으로 나누어서 전략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직원입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많은 브랜드입니다. 세 번째는 협력사입니다. 네 번째는 사회입니다. 그러면 각각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직원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직원에 관련된 저희의 목표는 모든 직원들이 자기의 본연의 모습 그대로 회사에 가지고 와서 동료들과 일을 하면서 잠재적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고 그래서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문화를 만들어주겠다라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ENI를 이루기 위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아프리카가 됐건 유럽이 됐건 아시아가 됐건 미국이 됐건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 여성들이 경영 참여에 하는 것에 여러 가지 장애 요소들이 있었는데 그 장애 요소가 별로 다르지가 않았습니다. 첫 번째는 편견입니다. 두 번째는 동등한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세 번째는 롤모델이 없다. 네 번째는 고정관념으로 사람들이 나를 바라본다. 다섯 번째는 육아, 가사, 굉장히 다른 것에 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문화적인 장애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럼 내부 직원들을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소개를 드리면 첫 번째는 ENI의 총 책임자를 지정했습니다. 이제 여기 이 친구가 셸리라는 친구인데 굉장히 활동적이고 영향력도 많아서 정말 많은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런데 셸리가 한 것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각 사업체별로 ENI 조직을 만들어서 저희가 본사로부터 ENI에 대한 전략을 실행함에 있어서 엄청난 스피드를 가지고 ENI에 각각 시행하는 것이 빨리 전 세계적으로 다 펼쳐나갈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KPI입니다. 실제로 사장 직급 이상의 모든 사람들한테는 ENI가 굉장히 중요한 연간 성과를 측정하는 것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그래프가 실제로 제 거예요. 그래서 제가 10월 달에 받은 실제로 제 이제 KPI를 넣은 건데, 여기에 어떤 도표가 있는, 이 도표의 설명을 조금 드리면, 각 직급별로, 신입사원, 대리, 과장, 이런 식으로 각 직급별로 빨간색으로 밑에 있는 거는 50% 미치고, 그 위에 초록색깔은 50% 이상입니다. 그래서 한눈에 보여서 각 직급별로 여성의 인력이 몇 퍼센트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다른 사람보다는 좀 더 성적이 좋은데요. 이거 말고도 굉장히 자세한 KPI를 저희가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맡은 조직에 신입사원의 여성 몇 프로인지, 그럼 최근에 저희가 승진을 시켰을 때 여성은 몇 프로였는지, 최근에 회사를 나간 직원들의 여성 몇 프로였는지, 다양한 KPI를 받고 있고요. 이게 제 성과에 들어가고, 또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CEO 보스라고 얘기할 때 어떻게 하고 있는지 분기별로 평가하면서 앞으로는 무엇을 더 할 건지 대화를 나누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P&G에서 E&I에 아주 빠르게 저희가 전파하고 빠르게 실행했었던 가장 중요한 도구였던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E&I를 사회 이사진도 많이 하고 직원들도 많이 뽑고 하지만 실제로 여성들이 일을 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편견이라던가 고정관념이라든가 이런 거는 옆에 있는 동료들의 도움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저희가 한 것은 남자 직원들을 협조하는 분, 조력자, 협조자로 협력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교육을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게 이틀 정도 되는 굉장히 긴 교육이었는데 거기에 가서 이제 참가하고 정말 많은 것을 또 새로이 배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을 통해서 남자 직원들이 본인들이 깨닫지 못했던 여성 직원들은 저런 문제들이 있었구나. 그 사람들한테는 평등과 포용이 이렇게 당연한 게 아니었었구나라는 발상을 바꾸고 그들이 이런 대화를 실제로 매일매일 하는 것에 이끌어가는 것에 아주 큰 도움이 됐습니다. 하나의 예를 이제 조금 들어보면 처음 시작할 때 이제 아이스 브레이커를 했어요. 그래서 그 이제 큰 호텔 방에서 저희가 다 같이 이제 교육을 하는데 일렬로 줄을 쫙 쓰라고 저희가 이제 사회자가 설명을 합니다. 그 여성 직원, 남성 직원, 같이 일하는 직원이 그 줄을 쫙 쓰는데 질문을 한 15개 정도를 저희한테 줬던 것 같아요. 질문을 받고 답이 네이면 앞으로 한 발짝 가고 답이 아니오면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질문이 아이가 있는 경우에 학교에서 선생님이 전화가 오면 당신이 학교로 뛰어가야 된다. 네. 그럼 한 발짝 앞으로 가고 당신이 산유나 육아휴직 등으로 커리어가 중간에 끊긴 적이 있다. 네이면 앞으로 한 발짝을 가고. 그래서 15개 질문이 다 끝나고 나니까 대부분의 여성들은 저 앞에 서 있고 대부분의 남성들은 저 뒤에 서 있는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또 남성 직원들은 본인이 자기가 어떤 특별한 혜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는데 이런 교육을 통해서 내가 몰랐는데 이렇게 많은 차이가 있었구나. 여성들을 위해서 더 평등한 사회가 평등한 조직이 되기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해야 되겠구나라는 거를 생각을 많이 바꿀 수 있는 그런 교육이었습니다. 직원을 위해서 또 하나 했던 거는 스폰서를 만드는 거였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중간 관리자를 임원으로 만드는 거가 가장 시급한 과제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중간 관리자한테 멘토링도 해주고 직장 상사가 도움도 많이 주고 했지만 결국에는 임원들의 숫자를 여성 임원 숫자를 빨리 올리기 위해서는 직접적으로 잘하는 여성 관리자를 골라서 선택해서 그들을 특별 관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같은 경우는 탑 100명의 여성 중간 관리자를 선정을 했고요. 그 사람들한테 사장급 이상하고 맞춰줘가지고 스폰서를 지정을 해주었습니다. 제 경우 같은 경우도 2명의 제가 중간 관리자를 맡아서 이제 도움을 주고 있었고요. 그 중에 1명이 작년에 이제 임원으로 승진을 할 수 있어서 굉장히 뿌듯한 경험도 해봤습니다. 여성들이 집에서 느껴지는 가사나 육아에 관련된 어려움들이 있어서 저희가 남성들을 통해서 집안 가사에서의 어떻게 공동 육아나 공동 가사를 가져갈 수 없을까 해서 했던 것 중에 하나는 남성들에게 2달 동안의 유급 육아 휴직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부터 부부가 같이 공동 육아하는 그런 문화를 만드는 거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또 하나는 특히나 출산 휴가를 한 후에 다시 사업으로 돌아왔을 때 그 직원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변화도 많고 힘든 게 많아서 그렇기 때문에 출산 휴가를 다녀온 여성들한테는 또 하나 굉장히 다양한 각도로
저희가 집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간에 출산 휴가 동안에 전화를 해서 어떤 이제 업무로 돌아올 거니까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확인한다던가, 또 이제 출산 휴가가 끝나고 나왔을 때 업무를 잘 만들어 줘가지고 절대로 낙오하지 않고 이제 인생에 굉장히 큰 변화를 하는 특히나 이제 중간 관리자들이 많죠. 이런 사람들한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다음은 저희 브랜드입니다. P&G에서는 많은 브랜드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브랜드를 통해서 하고 싶은 거는 이 브랜드가 저희가 생각하는 여성의 모습을 광고에서 표현되는 모습에서 각각 개인의 개성이 존중되고 또 그 개성을 포용하는 모습을 표현하고자 하는 광고를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소개를 드릴 사례는 비너스 여성 면도기입니다. 예전에 저희가 비너스 여성 면도기에서 보여줬던 여자의 모습은 굉장히 외모가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기라던가 좀 굉장히 멋진 외모만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E&I의 철학에 근거해서 각각 다른 외모, 그것도 다 괜찮고 다 존중받아지고 자기 외모를 사랑할 수 있는 그렇게 가져가자라는 광고를 집행하게 됐고요.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만들었는데 한번 어떤 프로젝트인지 동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틀어주세요. Remember these old Venus ads? With one version of beautiful skin in one white bikini. Well, things have changed. I'm a Venus. It's time to do things a new way, your way, without conforming to conventions, so that your skin writes the rules. Because no one gets an opinion on how you live your life or why you shave. So we're shaving the hair that you have in all the places it grows. And we're bringing it to life with a female-led team in front of and behind the camera. We're celebrating every woman and her skin. You're in control of your skin, how it looks and how it feels. My skin, my way. My way. My way. My skin, my way. I'm a Venus. 잘 보셨는지요? 이 프로젝트는 스위스에 있는 저희들 독일 직원이랑 팀장이 같이 했는데, 동영상에 보시면 제일 이제 끝에 나오는 그 까만 색깔 옷 입고 선글라스 낀 여성분이 나와요. 그분이 저희 이제 광고 총괄해서 했었던 분인데, 실제로 당연히 모델도 여성이지만 광고 제작도 여성분이 하시고 또 광고 촬영도 여성이 하셔서 100% 여성들이 이끌어갔었던 또 굉장히 나름대로 또 새로운 기록도 만들고 뜻깊은 프로젝트였습니다. 이거 말고도 다른 브랜드도 각자의 목소리를 내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또 좋아하는 광고 중에 하나는 인도의 세제 광고입니다. 거기에서는 공동 가사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팸퍼스 같은 경우는 남성, 아빠도 이제 광고에 등장을 시켜서 엄마, 아빠가 같이 육아를 하자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가 가진 브랜드를 통해서 E&I의 철학을 더 많이 펼치고 했다 합니다. 세 번째 저희가 주력하고 있는 부분은 협력사 부분입니다. 저희의 목표는 제품을 개발하고 제조하고 판매하는 이 모든 생태계에 관여하는 협력사랑 같이 E&I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 프로그램은 협력사를 선정할 때 3분의 1을 여성 경영인의 회사를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더 많은 여성 경영인이, 여성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 저희와 같이 더 많은 파트너십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2030년까지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거는 저희 협력사의 여성 경영인 협력사가 한테 저희가 지출하는 비용이 달러로 이제 5 빌리언인데요. 그러니까 6조를 저희가 예산을 지출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러면은 더 많은 여성 기업인들의 회사가 번창하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저희가 협력사와 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많은 브랜드를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광고를 만들고 있는데
이 광고를 만드는 촬영 감독님은 실제로 남자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촬영 감독님에서도 여성의 비율을 훨씬 더 높이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사회 부분입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목표는 저희가 속해 있는 사회에서도 평등과 포용적인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3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소개를 드리면 첫 번째는 UN과 같이 저희가 ENI 관련된 법과 정책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사진에 보시는 거가 최근에 했었던 저희의 포럼의 내용입니다. 또 하나는 여학생들이 학교를 다니고 교육을 받을 수 있게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개발도상국에서는 문화적인 이유거나 아니면 경제적인 이유로 여학생들이 학교를 다니지 못하거나 교육을 끝마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의 목표는 전 세계적으로 3천만 명의 여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교육을 받게 만들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마지막 사례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여성 창업자 교육에 노력하는 것입니다. 혹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가운데 있거든요. 저도 이제 패널로서 이제 강의를 했었는데 이거는 제가 코로나 직전에 이제 싱가포르에서 했었던 여성 창업자 교육입니다. 여성 창업자를 선정을 해서 재무라던가 인사, 영업, 마케팅, 리더십, 전제 리더십 강의를 했었습니다. 이런 교육들을 통해서 이제 5개월 정도를 이제 교육을 해서 더 많은 여성 창업자들이 훌륭하게 기업을 이끌어가고 더 많은 여성 경영인들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저희의 프로그램들을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래서 P&G는 이런 E&I의 비전과 전략하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여성들이 평등하고 포용적인 문화 시스템에서 본인의 능력을 10분 발휘해서 더 많은 경영 참여가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 부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이번 강연을 통해서 P&G에서 얼마나 다양성과 포용성에 대한 깊은 고민을 했었고 또 이를 실제로 실천해서 정말 바꾸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였는지를 정말 잘 알 수 있는 그런 강연이었습니다. 지금 오늘 포럼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은 의사결정에 직접 관여하실 수 있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각자 계신 곳에서 P&G에서 시행하고 있었던 이 E&I와 관련된 다양한 전략들 한번 실행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패널 토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패널 토론을 이끌어 주실 자장은 심수옥 성균관대 경영전문대 교수님이십니다. 심수옥 교수님은 풀무원 사회이사,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아태 지역 어드바이저리 보드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신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WCD 5주년 포럼의 패널 토의를 맡게 된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의 심수옥 교수입니다. 먼저 기조 강연을 해주신 P&G의 김주연 부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양한 배경과 또 역량을 갖고 있는 개개인이 잠재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고 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는 조직 문화를 만들고자 그 P&G의 체계적인 노력 그리고 사례들을 아주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이제는 실행이다 라는 기조 강연의 주제가 그 어느 때보다도 울림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전 세계 1000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그 Diversity and Inclusion 서베이에 의하면 80%의 기업이 성평등을 위한 플랜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중요하다라고 답했지만 실제로는 단지 40%의 기업이 실행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패널 토의를 통해서 다양성과 포용성을 아우르는 조직 문화, 더 이상의 거대 담론이 아닌 실천 사례로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사례와 또 제안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패널 토의에 참가해 주신 네 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IBM의 전무이신 하형인 변호사이십니다. LG그룹에서 인재 육성 담당을 책임지고 계신 김희경 전무님 소개드립니다.
네, 삼정 KPMG의 유통 소비재 산업과 정보통신 미디어 산업 팀장이신 이효정 이사이십니다. 네, 마지막으로 알토스 벤처스의 박희은 파트너 소개합니다. 자, 네 분의 발표를 듣고 우리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IBM의 하영인 전무님 발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IBM은 그 어느 기업보다도 앞서서 그 다이버시티 앤 인클루전 정책을 만들고 또 실천한 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그 IBM의 비즈니스 파트너로 미국의 IBM 본사를 방문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이미 그 D&I 담당 부사장이 있었고 또 타 기업의 사례를 벤치마크 하려고 하는 것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가 최근 자료를 보니까 2019년도에 그 IBM 고위 직급 승진자의 42%가 여성이라고 하네요. 자, IBM이 어떻게 이러한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그런 실천 사례 소개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IBM의 하영인 변호사입니다. 오늘 이 귀한 자리에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오늘 그 발표를 통해서 이미 다 들으셨겠지만 이 다이버시티 앤 인클루전은 어느 한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임플로이 레벨, 그리고 회사의 명운을 걸고 있는 브랜드, 그리고 그 회사가 관계를 맺고 있는 다양한 파트너사들과, 그리고 나아가 커뮤니티가 바뀌지 않으면 달성할 수 없는 목표입니다. 그래서 잠깐 그 저희 회사 소개를 드리면은 1911년에 설립됐습니다. 그리고 1934년에 처음으로 이퀄 페이먼트, 남성, 여성, 인종을 초월해서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똑같은 페이가 지급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정책을 도입하였었고, 그 1943년에 드디어 여성 부회장이 선임됐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전의를 통해서 저희가 여성의 사회 참여, 그리고 기업 경영의 참여를 위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P&G와 공통되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지금 매일 보고 있는 것들을 공유드리면은 아무래도 여기에 참여하고 계시는 여성 이사 분들과, 그리고 이 부분에 관해서 혹시라도 궁금함과 또는 불편함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는 많은 남성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실행입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저희는 지금 실행 조직을 어떻게 구성하고 있느냐면 13개의 그룹으로 만들어 두고 있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여성의 인클루전 뿐만 아니라 인종, 종교, 그리고 국가, 그리고 성적 지향성을 포함한 다양한 운영 그룹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13개의 다이버시티 커뮤니티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다이버시티를 집행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인식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여성의 사회 참여가 혁신을 필요로 하는, 그리고 지속 가능한 경영을 그리고 그걸 통한 발전을 구성해내는 가장 중요한 팩터다. 그리고 그거에 관련된 신념이 없이는 아무것도 해낼 수 없다라고 개인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일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교육입니다. 이 차트에서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 차트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모든 직원들, 그리고 경영자들, 그리고 심지어 회장님까지 다 포함되는 교육과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전 직원들을 위한 교육이 있고, 리더십을 위한 교육이 있고, 중간 관리자들을 위한 교육들이 있습니다. 이런 교육들을 포함해서 모든 직원들은 40시간 이상의 교육을 수료하여야만 합니다. 이걸 통해서 다이버시티, 그리고 우먼 리더들하고의 협업, 그리고 아까
하셨던 ally, 협력자로서의 남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직원들을 레커그나이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 중에서 일부를 그리고 교육을 수료하고 적극적이고 포용적인 분들을 조직의 챔피언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레커그나이즈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사실은 제가 오늘 설명드리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죄송합니다. 이게 저희가 매일 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게 어찌 보면은 지금 현재 IBM보다는 조금 어찌 보면 여성의 기업 참여에 부족한 부분이 있는 회사들이 지향해야 될 방향이 아닌가 생각해서 각종 자료들을 모아봤습니다. 저희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건 어찌 보면은 아빠들, 남자들이 어떻게 여성들하고 함께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것이냐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 부분에 관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는 그 우먼 카운슬, 여기 보시면은 IBM 코리아의 우먼 카운슬이라고 하는 아주 광범위하고 많은 분들이 참여한 조직이 있고, 이 우먼 카운슬을 통해서 그 남성 직원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서로를 이해하면서, 그리고 워킹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게 하면 좀 더 훌륭한 아버지가 될 수 있을지라고 하는 교육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프로그램들이 어쩌다 아빠, 이게 많은 남성들이 사실은 잘 모릅니다. 잘 모르고 여성들이 어떤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그리고 아빠로서, 그리고 성숙된 인간으로서 무엇이 부족한지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어쩌다 아빠라는 프로그램, 그리고 아빠 어디가라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직원들 그리고 남성들이 여성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 뿐만 아니라 아까 부회장님이 보여주셨던 KPI, 그 개인의 KPI 뿐만이 아니라 그 회사 전체, 코리아뿐만 아니라 AP, 글로벌 모든 국가에 대해서 데이터를 이용한 그 인클루시브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면, 이 차트에서 잠깐 보시겠지만 단순히 이게 남성 여성뿐만 아니라 그 인종, 아시아인이냐 또는 이제 백인이냐 흑인이냐 히스패닉이냐 이 부분에 관해서 모든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데이터를 통해서 이것이 매년 어떻게 임프루브 되고 있는지를 트래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냥 입사한 숫자,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 집계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어느 정도 승진했느냐, 그리고 특정 관리자가 자기한테 보고하고 있는 직원들이, 그 개별 관리자들이 자기들이 관리하고 있는 직원들 중에서 여성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어떤 건지, 그리고 이게 어떤 트렌드를 가지고 있는지를 데이터에 기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각 분기별 매년 어떤 식으로 임프루브 되고 있는지, 그리고 아까 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몇 명의 여성 직원이 프로모션 했는지를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 간단한 발표를 마치고요. 결국 그 여성 이사의 사회 참여는 그냥 개인의 특정 인플로이의 마인드셋뿐만 아니라 회사의 적극적인 정책, 그리고 그 정책을 뒷받침할 만한 실행 조직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으로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그 D&I 정책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 D&I 옵티마이저라는 AI 솔루션을 사용하는 것이 저에겐 참 흥미로웠습니다. 그 솔루션 기업다운 접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앞서 김지원 부회장이 발표한 그 P&G가 P&G의 핵심 자산인 브랜드를 그 다양성과 포용성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각 기업이 자신만의 핵심 역량을 그 조직 내부를 넘어서 그 사회에 어떤 큰 체계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데 툴로 사용하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이어서 다음은 그 LG그룹의 인재 육성 담당을 하고 계신 김희경 전무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P&G의 김주연 부회장과 그 IBM의 하영인 전무로부터 글로벌 기업의 어떤 접근법과 또 사례를 들어보았는데요. 이제 국내 기업의 현황과 과제는 무엇인지, 또 LG그룹의 인재 육성을 책임지고 계신 김희경 전무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LG 김희경입니다. 앞서 P&G 사례와 IBM 사례를 들으면서 굉장히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기도 했고, 한편으로 이제 제가 공유 드릴 내용을 생각을 하면 조금 가슴이 아프기도 합니다. 네, 그 자장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한국 기업들이 지금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어떤 과제를 가지고 있느냐의 측면에서 공유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G나 IBM의 현황과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일단 저희 LG로 들어가기 전에 그닥 다르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는 국내 대기업의 상황을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좀 드려보면 21년 자료입니다. 상장 기업의 국내 상장 기업의 여성 임원들의 비율을 보면 5%를 조금 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뭐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CJ제일제당 같은 경우가 그 업의 성격에 따라서 조금 더 비율이 높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3% 정도가 되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워낙 수가 적기는 하지만 비율적으로는 거의 30% 육박하고 있습니다. 아까 비디오에서도 잠깐 나온 부분이 있었는데 한 조직에서 한 30% 정도는 되어야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있다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비추어 보면 저희가 많이 부족하다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저희 LG도 사실 그닥 다르지 않습니다. 저희는 왼쪽의 맨 위를 보시면 저희 LG 그룹의 임원의 비율을 보면 그 국내 상장 기업의 비율과 거의 동등합니다. 5% 정도이고 사실은 조금 더 저희가 조금 경각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그 밑에 파이프라인을 보면 그게 그렇게 희망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조직 책임자의 비율 중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금 현재로서는 7%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체 임직원으로 봐도 사실 여성과 남성이 5대 5라고 했을 때 그 비율에도 제대로 맞지 않는 20%가 채 안 되는 여성의 비율을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많이 반성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주요 LG그룹 내에 주요 계열사의 비율을 좀 공유를 드리자면 저희는 B2C 기업도 있고 B2B 기업도 있는데 B2C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LG전자가 사실은 굉장히 부끄럽게도 여성 임원 비율이 2%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B2B 기업인 디스플레이나 화학 같은 경우도 화학이 조금 더 많다라고 보여서 조금 희망적이긴 합니다. 다만 이제 생활건강 같은 경우에 P&G하고 비슷한 업의 성격을 갖고 있는데 아직도 캐치업을 해야 될 게 많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23% 정도 되고요. CNS라는 B2B 기업이지만 여기는 그 전문가 기업이라고 할 수 있죠. 프로페셔널 펌에 가깝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비율이 높게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좀 암울해지는데요. 조금 시각을 바꿔서 희망적이라고 본다면 저희의 그 역사를 조금 공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LG가 47년에 창립이 되어서 지금까지 있는데요.
저도 처음에 깜짝 놀랐습니다. LG 그룹 내에서 여성 임원이 처음 나온 해가 2000년이었습니다. 47년에 창립이 되어서 2000년에 처음으로 여성 임원이 2명 나왔고 그 이후로 거의 20년 가까이 그 규모를 크게 많이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2%를 넘지 못하는 기간이 한 20년 가까이 있었고요. 어느 정도 물꼬를 트기 시작하면서부터 기하급수적으로 좀 늘고 있다라고 좀 희망적으로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P&G나 IBM이나 이런 글로벌 기업에 비교를 하면 굉장히 적은 비율에 있습니다. 사실 왜 이렇게 되었고 또 어떻게 해야 될까를 보면 앞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실 저희가 뭐 제도적으로나 또 국내 대기업도 늦기는 했지만 여러 가지 제도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책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그렇게 뒤떨어지냐 적극적인 방식을 취하지는 않았지만 방어적인 방식은 취해서 최소한의 여러 가지 제도들은 있었다라고 말씀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보다 더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삼박자가 다 맞아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문제는 그동안에 이 삼박자들이 엇박자가 났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성이 경영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여성 개인의 자질과 역량과 경험적인 측면인 개인 차원뿐만 아니라 조직 내에서 내외부에서의 관계적인 측면, 네트워크나 상호작용 측면이 뒤따라야 되고 당연히 조직적인 차원에서 문화적인 거나 제도적인 거나 정책적인 측면에서 뒷받침이 되어야 됩니다. 이 세 개가 잘 맞아야 되는데 그동안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이게 엇박자가 났다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내 대기업이 글로벌 기업에 비해서 그다지 성과를 못 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가장 큰 이유를 두 가지를 좀 들자면 첫 번째는 가장 큰 거는 제도는 있지만 즉 하드웨어는 갖춰져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운영하고자 하는 마인드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이 굉장히 약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같은 얘기기는 하지만 두 번째로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 의식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가장 심리적인 장애가 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아직도 대기업 내에서는 인사 부문에 있어서 여성 리더가 굉장히 적습니다. 이유가 뭐냐를 이렇게 들어보면 국내 대기업은 노사 문제가 굉장히 치열한데 그 노사 문제를 여성이 과연 해낼 수 있어? 라는 이런 의식들. 그다음에 뭐 영업 쪽 같은 경우에 영업은 굉장히 관계지향적이고 술을 많이 마셔야 되고 하는데 여성이 과연 해낼 수 있겠어? 라는 이런 심리적인 이런 거부감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깨어나가야 하는 게 저희 과제이고 예를 들어서 LG전자 같은 경우를 다시 한번 예를 들어서 저희 LG가 어떤 거를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느냐를 말씀을 드리자면 겨우 이제 걸음마를 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적극적인 정책을 취하고 있다라기보다는 가장 기본적인 제도나 정책이 마련되어 있는 상황 내에서 이제 겨우 문제의식을 공유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저 같은 사람이 LG 내 그 대기업 내에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이런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LG전자의 여성 비율이 이렇게 작습니다라는 데이터를 공유를 하고 이게 뭐 글로벌과 비교해서 또는 국내 경쟁사와 비교해서 국내 일반적인 조직과 비교를 해서 이게 어떤 의미의 수치입니다라는 거에 대한 공유를 시작을 했고 당연히 그 수치만을 가지고 의무 방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여성의 참여가 중요한 것인지에 대한 비즈니스의 리즌을 설득력 있게 제시를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한마디로 말을 하자면 LG전자의 주된 고객이
여성입니다. 지금 저희 LG그룹 내에서 고객의 가치를 제고하고 고객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이런 부분이 저희 최고 화두인데 고객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고객 경험에 대해서 제대로 분석을 하려면 그리고 최고의 서비스와 제품을 제공을 하려면 주된 고객층인 여성이 나서야 된다라는 스트롱한 비즈니스 리즌을 저희가 내세우기 시작했고 이제 겨우 경영진들의 귀를 이제 갖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스몰 스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스몰 스텝이 어느 날 갑자기 꽃을 피워서 확 필 수 있도록 저희가 내부적으로 오늘 뭐 IBM이나 P&G에서 공유해 주셨던 이런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들을 가지고 저희 LG그룹 내에서도 LG전자를 필두로 시작을 해보려고 하고요.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많이 응원도 좀 해주시고 많이 질책도 좀 해주시고 목소리를 같이 높여주셔서 저희가 이 노력을 하는 데 있어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김희경 전무님의 어떤 변화를 위한 그 제언이 그 조직 내에서 그 여성 인재의 발굴과 육성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그 초기 단계에 있는 기업들에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KPMG의 이효정 이사님께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KPMG는 그 전 세계 여성 리더를 대상으로 그 기업의 포용성, 또 다양성, 형평성의 현황에 대해서 지속적인 트래킹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우리 이효정 이사님께 여쭙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회계 컨설팅 법인 3정 KPMG 산하의 경제연구원의 이효정 이사입니다. 예. 뵙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KPMG가 그 산업 전문화, 인더스트리 스페셜라이제이션이라는 기조를 통해서 회계 감사, 오디트를 하고 또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해마다 그 글로벌 CEO들을 여러 산업에 있는 CEO들을 인터뷰하고 서베이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이제 글로벌 여성 리더들을 대상으로 팬데믹 기간 이후에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이를 통해서 그런 다양성과 포용성에 시사점을 어떻게 저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지를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글로벌 피메일 리더스 아웃룩 KPMG 이제 서베이고요. 글로벌 여성 리더 설문조사 리포트를 발간하면서 또 이사의 멤버, CEO 중 C-레벨 그 기업 여성 리더의 IDE, 포용성, 다양성, 형평성 현황을 분석을 했습니다. 전 세계 52개국의 675명 여성 리더를 대상으로 그 설문조사를 해서 분석했고요. 기업이 직면한 도전 과제와 기회에 대한 전 세계 여성 CEO들의 인사이트를 그 CEO들과 리더들의 인사이트를 담았습니다. 네, 먼저 그 여성 리더들은 기업의 리더들은 데모그래픽, 소속 부서나 아니면 직급을 봤을 때 어떤 현황일까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아랫부분에 있는 그 역할과 소속 부서를 보시면 30% 이상의 그런 설문조사 대상자는 전략, 재무에 속해 있었고요. 그리고 10%대는 그 오퍼레이션이나 법무, 인사 등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이제 발표를 해주신 분들의 그런 말씀과도 연결이 되는데요. 반면에 10% 미만을 보면은 영업, IT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향후 좀 챌린저블하게 좀 풀어나가야 될 그런 숙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윗부분의 직급을 보시면 먼저 이제 보드 멤버, 이사회 이사진 등이 이제 15%를 차지했고요. 그리고 CEO 아니면은 회장 직급은 17%를 차지했습니다. 그 밖에 C-레벨도 이제 14%인데요.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가장 낮게 나온 그 파운더, 창업자 부분 4%와 그리고 가장 높게 나온 그 헤드 오브 디파트먼트 부서장들이 이제 32%인데요. 먼저 창업자가 전체 여성 리더의 4%라는 부분은
원래 이제 기업의 그런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산업 생태계를 그렇게 헤쳐나가면서 새로운 그런 여러 비즈니스 그림을 만들 수 있는 창업자가 아직까지 많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을 또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부서장이 32%라는 부분은 이제 부서장 레벨에서 C레벨로 올라가는 넥스트 스텝에서 좀 병목 현상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또 챌린지를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이제 역으로 생각하면 또 반면에 미래에 C레벨이 될 수 있는 풀이 또 폭넓게 지금 있구나라고 또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좀 앞으로 해결해 볼 수 있는 과제와 동시에 또 좀 희망적인 미래를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여성 리더들의 데모그래픽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성 리더들이 이런 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사점을 3가지를 이제 꼽아 봤는데요. 이제 왼쪽부터 보시면 글로벌 여성 리더들은 팬데믹을 오히려 젠더 이퀄리티를 높이는 계기로 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59%의 여성 리더들은 팬데믹 기간 동안에 오히려 직원들과의 퍼스널 커뮤니케이션이 증대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젠더 이퀄리티를 높이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48%는 이런 원격 근무가 잠재적 인재 풀을 확대를 해서 여성들이 보다 폭넓게 기업의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또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시사점은 기업의 목적, 펄포스인데요. 특히 여성 리더들은 신뢰할 수 있고 목적 의식이 있는 조직을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기회가 점점 더 높아지면서 우리 기업의 그런 설립 목적이 무엇일까, 펄포스가 무엇이고 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33%의 여성 리더들은 직원들이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직원들은 또 최근에 그런 MZ 그 세대를 포함한 직원들은 의미가 동반되어 있는 업무와 목적 의식이 있는 업무를 희망하고 있다. 그래서 의미 깊고 목적 의식이 있는 업무가 중요하다라고 답을 했고요. 그리고 여성 리더의 42%는 기업의 성장 전략을 보다 넓은 측면에 기업의 사회적 목적과 연계하는 데 고심 중이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는 이제 마지막 시사점으로는 글로벌 여성 리더들이 위드 포스트 팬데믹 시대에 필요한 역량 강화를 위한 우선순위를 재설계하고 있구나라는 부분을 또 이제 아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ESG하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리고 고객 중심적 경영이 중시되었습니다. 또 특히 여성 리더들 중에서 48%는 ESG, 그러니까 환경, 사회 지배 구조 중에서 특히 S에 대한 중요도가 최근에 또 팬데믹 이후에 높아졌다라고 그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걸 또 3가지를 꼽아 봤는데요. 이제 팬데믹 이후에 우리는 이제 새로운 현실을 직면했다. 그래서 뉴 리얼리티라고 많이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이런 IDE의 또 뉴 리얼리티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원격 근무로 잠재적 인력 풀의 규모가 확대되면서 기업의 채용 전략이 변화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미래의 업무 환경이 나아갈 방향성이 IDE에 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도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펄포스가 또 굉장히 더 중시가 되면서 목적 지향적 리더십을 갖춘 그런 여성 리더들이 또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또 시대를 저희가 또 이제 직면했습니다. 그런 기업의 사회적 역할이 중요해지면서 그 기업의 목적이 여러 이해관계자들에게 장기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데 초점을 둬야 한다고 여러 여성 리더들이 그렇게 답을 했는데요. 저희가 또 이제 글로벌 여성 리더들하고 인터뷰도 좀 했었는데요. 이제 왼쪽부터 보시는 영국의 그 내셔널 웨스트민스터 그룹의 그런 CEO도 이제 여성인데요. 그런 특히 이제 여성 리더들이 사람들과의 관계에 적극 참여하고 공감하는데 또 이제 유리하다 이런 또 시각을 또 이제 보였고요. 그리고 미국의 증권사인 에드워드 존스의 매니징 파트너는 우리는 명확한 목적을 설정하고 이를 상기하면서 서로 동기부여를 할 때 더욱더 빠르게 성장하고 혁신할 수 있었다라고 또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번째에 있는 여성 CEO는 캐나다의 이제 최대 공항이 토론토 국제공항인데요. 그 토론토 국제공항을 관리하는 GTAA라는 그런 조직이 있는데요. 여기에 CEO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강조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ESG 이제 그 팬데믹 이후에
재무적 가치뿐만 아니라 그런 인간의 본연적인 뭐 건강과 안전, 행복, 환경에 대한 그런 비재무적 가치가 중시가 되면서 여성 리더들이 특히 좀 ESG 시대에서 또 기회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략하고 ESG 전략이 맞물려서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ESG라고도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디지털 전략에 ESG를 반영하고 또 이제 ESG 전략을 실행할 때 디지털 그런 트랜스포메이션이 또 이제 그 깊숙이 개입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시대에서 디지털 ESG 시대에서 여성 리더분들께서 경영 참여 확대를 할 수 있는 그런 또 이제 계기가 오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효정 이사님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알토스 벤처스의 박희은 파트너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반적으로 이제 스타트업 업계는 조직 구성원의 연령대가 젊고 또 수평적인 조직이어서 그 다양성과 포용성에 대한 인식 또 수용도가 이제 높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실제 스타트업 업계는 어떠한지 박희은 파트너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알토스 벤처스 박희은입니다. 앞에서 그 소개하신 분들과 달리 저희 회사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간략하게만 먼저 소개를 드리고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회사는 96년도에 실리콘밸리에서 시작한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벤처캐피탈입니다. 그러다가 2014년부터는 한국에 오피스를 설립하고 현재는 한국과 미국에서 활발하게 투자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주로 보통 시리즈 A라고 부르는 데요. 뭐 조직의 단위가 구성원의 숫자가 20명, 30명 혹은 그보다 이하였을 얼리 스테이지에서 저희는 투자를 하고 이후에 함께 성장하는 그림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투자한 회사로는 뭐 쿠팡이나 배달의 민족이나 당근마켓, 토스, 직방과 같은 회사들을 초기 단계에서 투자하고 계속해서 함께 해오고 있고요. 현재 국내는 약 66개 정도의 회사에 투자를 해오고 있습니다. 아마 이 주제는 그리고 저 또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스타트업 창업자로서 일하다가 2014년부터 현재 8년째 이제 벤처 캐피탈 쪽에서 옮겨서 일을 하고 있다 보니 지난 길진 않지만 약 10년 정도의 어떤 스타트업들에서 성평등 논의가 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거다라고 판단하셔서 이렇게 초대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 앞에서 말씀 주셨었는데 스타트업은 사실상은 조금 더 이런 ESG 논의라던가 아니면 성평등 부분에 있어서 훨씬 더 수평적이고 많은 것들이 제반 환경에 갖춰져 있지 않은가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때 전 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수치화 시켰을 때는 전혀 그렇지 않을 텐데 라는 망설임이 있었고요. 이건 2020년 기준으로 제가 정말 다양한 곳에서 열심히 긁어 모으려고 노력했던 성평등 관련 통계입니다. 보시다시피 정말 몇 개 없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가 아까 말씀하셨던 분들께서는 기본적으로 두 자릿수들이 대부분이었던 거에 비해서 여기는 다 한 자릿수입니다. 여성 창업자 중에서 물론 창업자분들은 더 많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생각했을 때 이제 어느 정도 성장 단계에 있는 경우들이 이제 벤처 캐피탈로부터 투자를 받는 단계이거든요. 이 단계로 봤을 땐 2020년 기준은 6.6%입니다. 그리고 각종 기업이나 기관에서 스타트업을 평가하는 평가위원들의 여성 비율은 3% 이하이고요. 저같이 이렇게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벤처 캐피탈 리스트 중에 여성 비율은 7%입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그 전해, 그 전전해에 비해서는 굉장히 성장한 수치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점점 이 수치들이 증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자료를 조사하면서 오히려 이렇게까지 아직 수치화된 것들이 없구나. 논의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현재 현상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미흡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한 스타트업 관련 기관에서 이제 스타트업 맵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여성 창업자의 지표를 만들어줄 수 있는 수치를 만들어서 이 자료를 유일하게 확보할 수 있었는데요. 현재까지 2021년
그 벤처 캐피탈리스트로부터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 수 중에 여성 창업자의 수는 207개로 전체 투자를 받은 2021년에 투자를 받은 전체 수치에서 11%가 여성 창업자의 수입니다. 아까 6.6%에 비하면 그래도 꽤나 많이 증가한 수치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런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정부 기관 산하에 여성 창업을 지원하는 펀드, 여성 창업자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니면 전체 임직원 숫자에서 여성의 비율이 일정 정도 이상일 경우에만 투자할 수 있는 펀드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도 하나이고요. 이보다 더 중요하게는 여기서 언급되어 있는 것처럼 마켓컬리나 청소연구소, 클래스 101 같이 현재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스타트업들 중에 여성 창업자가 운영하는 회사들이 예전보다는 훨씬 늘어난 것 같습니다. 저는 결국엔 이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실제로 이 생태계에서 성공하고 돈을 번 창업자들의 숫자, 스타 창업자가 늘어나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성공하고 있는 여성 스타 창업자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누군가는 저분도 했다면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미루어 짐작할 때는 이 수치는 긍정적으로 봤을 때 조금은 내년에 그리고 내후년에 늘어날 수 있는 수치가 아닐까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스타트업 실상은 사실은 성평등과 관련해서 대기업들에 비해서 훨씬 더 논의도 미흡하고 실제 전반적인 제반 환경이 어려운 게 아닐까? 스타트업은 쳐다도 보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이것이 정량적인 수치로 파악되긴 어려우나 제가 체감할 수 있는 여성의 권익 수준, 특히 젠더 감수성이라는 영역에 있어서는 대기업에 비해서 훨씬 더 높은 수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창업자를 포함한 구성원의 연령대가 굉장히 젊습니다. 창업자분들의 평균 연령대가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정도에 이르고 있고 전반적인 위계 구조가 수평적이다 보니까 일종의 그리고 또 하나 더 붙여서는 대부분의 스타트업은 IT를 기반으로 한 스타트업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것을 내가 충분히 언론에 공론화하고 이슈화시킬 수 있다라는 걸 본인들도 잘 알고 있고 창업자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굉장히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희롱이나 성차별 등의 이슈가 발생했을 때 회사 내부 그리고 외부에서 그 문제가 공론화되고 이것이 굉장히 합리적으로 해결되는 비율이 높다라고 저는 파악하고 있고요. 실제 이런 사례가 발생은 하잖아요. 그랬을 때 저희가 투자사에서도 이런 이슈가 제기되었을 때 굉장히 빠르게 판단하고 어떻게 보면 좀 너무 강경한 게 아닌가라는 수위 정도로 처벌을 하면서 이 이슈들에서 되게 발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 IT 스타트업들은 그 대부분의 그들의 고객이 MZ 세대들이 많습니다. 아까 언급해드린 토스나 배달의 민족, 직방과 같은 서비스들을 보면 이들이 대상으로 하는 그 고객들은 소수자의 권익에 민감한 세대이기 때문에 내가 쓰는 서비스를 운영하는 회사에서 이런 성평등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어? 라는 것들을 현재 고객들은 굉장히 액티브하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기 때문에요. 이런 면에서도 실제로 회사 내부에서 만들어내는 메시지나 외부로 향하는 마케팅, 브랜딩 메시지에서도 상대적으로 성평등을 고려해서 작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는 젠더 평등, 젠더 불평등 이슈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대기업에 비해서 논의도 적고 실제로 그것들이 일어나고 있는 게 많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아까 말씀 주신 여러 가지 수치 중에 비단 창업자뿐만 아니라 구성원 중에 여성 임직원의 숫자가 충분히 있을까? 여성 경영진의 숫자가 충분히 있을까라고 했을 때는 지금 말씀 주신 대기업의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들의 태생 자체가 IT 스타트업에서 출발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남성들이 많은 직군, 개발이라던가 기획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의 직군이 많기 때문에 성비에서 오는 극단적인 차이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우리가 충분한 여성 멤버들을 확보하고 있는가 그리고 함께하고 있는가라는 데에 대한 문제의식이나 인식 자체가 없는 것 또한 사실은 조금 아쉬운 문제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번 여러 가지 자료들을 준비하면서 저 역시 굉장히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이 배우고 이거부터 해결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스타트업과 관련한 정부나 민간 단체에서 매년 발간한 자료들이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하지만 그 자료 어디에서도 이 성평등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항목들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가 않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확보하고 현상을 파악하는 것 자체가 현재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이들은 굉장히 작은 인력과 적은 리소스로 빠르게 달려가야 되다 보니까 ESG에 대한 관심이나 혹은 강조가 거의 없는 편이에요. 또한 특수한 계층 여성들에 대한 특수성을 고려한 복지 체계는 제가 느끼기에는 대기업에 비해서 굉장히 약소한 수준이라 이 부분들을 공론화시키기 위해서는 실제 현재 현상이 이러해라는 데이터를 확보하고 그것들을 통계화하는 거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들으면서 와, 내가 이 역할을 조금이나마 할 수 있다면 그 논의부터 시작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아주 기본적인 저기 언급되는 사실 재직 인원의 남녀 성비, 직군별 성비, 임원급 이상의 남녀 성비 저런 모든 것들이 전혀 조사되어 있지 못한 환경이기 때문에 저 기본적인 지표들을 확보하는 작업부터 해본다면 충분히 스타트업들에서도 이 성평등 문제에 대해서 더 발빠르고 훨씬 더 유연하게 만족스러운 결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에게는 사실 이 자리가 저 스스로에게도 많은 깨달음을 줄 수 있었던 좋은 자리였던 것 같고요. 이런 논의들이 더 많이 활발하게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타트업계의 어떤 역동성이 느껴지는 발표였습니다. 박희은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자, 네 분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기조 강연과 네 분의 발표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WCD 회원분의 그 질문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WCD의 회원이신 그 3일 회계법인 최경옥 전문위원의 질문이신데요. 그 P&G가 그 P&G E&I의 비즈니스 면에서의 성과 측정 지표가 있는지에 관한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P&G E&I가 실질적 매출 향상이나 수익 증가와 같은 기업 성과와 연동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결과는 어떠한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김지연 대표님, 김지연 부회장님, 네,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교수님. 실제로 E&I 결과가 어떻게 매출에 정확하게 되는지를 직접적인 데이터를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하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저희 소비자가 다양한 고객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내부 인력들을 이렇게 경영에 많이 참여하게 된 것이 매출 성장에 굉장히 크게 도움을 줬다고 내부적으로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는 회계년도가 7월부터 6월이라서 가장 마지막으로는 작년 회계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성장을 6% 정도 매출 성장을 하고 또 지난 5년간을 봤었을 때도 E&I를 시작한 후에 아주 큰 성장이 있었다고 자평을 하고 있고요. 그걸 위에도 시장 점유율도 올라갔고 저희가 EPS며 주가며 배당금이며 모든 면을 봤었을 때 저희가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어서 E&I를 하니까 이렇게 성과와도 직접적으로 연결되는구나 라는 것 때문에 아주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김주연 부회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이야기 드린 알토스 벤처스의 박희인입니다. 저는 그 하영인 전무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역시 IBM은 IT, 소프트웨어, 데이터를 다루는 회사답게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수치화를 많이 시켜놓으신 것 같아서 들으면서 고무적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스타트업과 관련된 성평등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는 굉장히 없는 상황이라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야 하긴 하는데요. 이것 이외에도 이런 지표들을 좀 더 확인하면 실제 현상에 현상 자체에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라고 하시는 추천하실 만한 지표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질문이 좀 너무나 어렵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어려운 문제를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했었던 걸 가지고 풀어나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기본적인 데이터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그 데이터들을 어떤 주기로 그 어떤 분야에서 어떤 세그먼트로 나누어서 그 트렌드를
파악하고 분석하고 예측할 거냐 하는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파트너님께서 보여주셨던 기본적인 성비, 그리고 임금 격차, 그리고 각 직급별, 그리고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되어야 하고, 그리고 회사가 어떤 변화가 있을 때에 그게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지에 대한 상관관계도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이제 의미 있는 액션 아이템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더 추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저는 스타트업에서 근무해 본 적은 없지만 스타트업을 하고 있는 클라이언트를 이전에 많이 배웠었고, 그 역동성, 그리고 어찌 보면은 어떤 것보다도 그 창업자 개인의 인플루언서가 굉장히 강한, 그래서 그 개인의 그 어떤 신념이나 그리고 그 개인의 윌링리스를 바꾸지 않고서는 스타트업이 어떤 변화를 만들기 정말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창업자 또는 그 파운더, 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스테이크홀더가 강력하게 지지한다라는 걸 전제로 해봤을 때에 그 조직에 속해 있는 개개 레벨의 가장 중요한 그 지표가 무엇이 되어야 될까? 저 개인적으로는 교육이라고 봅니다. 교육이라고 보고, 그 개개인들이 교육에 어느 정도의 시간을 투자하고 있느냐. 참고로 이제 IBM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개개인들이 반드시 이수해야 될 과목들이 있습니다. 그게 당연히 저희가 이제 다이버시티 앤 인클루전과 관련되는 부분들이 아주 많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베이스로 해서 그냥 단순히 맨더터리 그 교육을 받는 게 아니라 각 직원들, 그리고 이제 한국 레벨, 그리고 AP 레벨, 글로벌 레벨 다 모여서 그것과 관련돼서 매년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뭔지를 토의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을 측정합니다. 그래서 다이버시티를 위해서 전 직원들이 어느 정도의 교육과 어느 정도의 액티비티를 했는지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네, 하영인 전무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네, 주요 지표를 정하고 주기적으로 트래킹을 해야 한다. 그리고 또 조직 내 경영진, 그리고 특히 스타트업계 같은 경우에는 그 창업자의 그 커미트먼트가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신 분이 굉장히 큰 공감이 갑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또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네, 삼성 KPMG의 이효정인데요. 김주연 부회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P&G가 다이버시티 앤 인클루전에서 그 이퀄리티 앤 인클루전의 단계로 발전을 해온 모습 그 발표해 주신 부분 잘 들어서 감사드리고요. 그렇다면 그 현재 그 P&G의 이퀄리티 앤 인클루전의 실행에서 가장 큰 도전 과제는 무엇이며, 그 도전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최근에 특히 그 코로나 사태 이후로 좀 더 부각되는 면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중간 관리자들을 어떻게 더 지원하고 중간 관리자를 임원으로 승진시키는 것에 있어서 요즘에 저희가 가장 이제 좀 어려운 문제예요. 특히나 그런 이유가 코로나 이후에 그러니까 엄마 아빠도 재택을 하고 아이도 온라인 수업을 하거나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여성들이 육아나 가사에 대한 책임과 또 아이가 집에 있다 보니까 실제로는 이 중간 관리자급들이 어린 아이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초등학교라든가 뭐 유치원 이런 건데, 그 아이들 때문에 실제로는 일과 가정을 병행하는 거가 예전보다 훨씬 더 어렵게 됐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제일 걱정을 하는 부분이 이런 중간 관리자들이 어떻게 낙오하지 않고 어떻게 지원을 해줘야만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해서 임원으로 승진을 시킬 수 있을 건가. 그거가 저희의 가장 큰 이제 과제고, 아주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만들고 또 이제 테스트도 해보고 그러고 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하나 받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 김주원 부회장님한테
위원님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저희가 지난 수년 동안 한국 사회에 의미 있는 변화들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김희경 전무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국내 대표적인 기업인 LG에서도 여성 임원들이 이제 그 숫자가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이 사회적인 변화, 그리고 문화적인 변화, 이 시스템적인 변화가 김 부회장님 같은 퍼스트 무버들의 노고와 희생으로 인해서 달성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노력들이 계속될 거라고 믿고 있고요. 그 변화들이 확산되고 가속화될 거라고 믿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런 변화들이 확산되고 가속화될 때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지금 그 미래를 준비하고 계시는 이제 곧 이사님이 되실 여성분들과, 그리고 앞으로 그 꿈을 꾸고 있는 이제 시작하고 있는 젊은 여성 리더들에게 지금 현재 시점에선 이런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투자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시면은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패널 할 때도 제가 너무 감명 깊게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 감사하고요. 한마디로 설명을 한다면 아마 visible leadership 그렇게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분들은 분명히 굉장히 많은 역량을 이미 가지고 계실 거고 또 도전하려는 마음도 충분히 있을 건데, 그러면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 내가 가지고 있는 희망사항,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미래에 대한 꿈과 포부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잘 알려지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거는 뭐 하나로 생각하면은 네트워킹을 더 열심히 할 수도 있겠고요.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나 훌륭한 자질들을 더 많은 사람들한테 펼쳐서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저렇게 훌륭한 역량이 있구나, 저 사람을 우리 기업에 이사로 하게 된다면 이런 부분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많이 알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게 마지막 질문이라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 추가로 드리면, 질문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제가 휴면 회원인데 WCD에서 예전에 홍보분과 소속이었습니다. 제가 멀리 있지만 저희 홍보분과 여러분께서 항상 따뜻하게 얘기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많은 응원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 기회를 토대로 통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좋은 질문과 또 답변을 해주신 김주현 부회장님, 그리고 또 패널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자, WCD의 미션인 기업 이사회의 여성 이사 확대와 육성,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여성 경영진의 증가가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성과 포용성을 아우르는 조직 문화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조 강연과 패널 토의는 이러한 다양한 기업의 실행 전략과 사례를 배우고 또 앞으로 실천 과제를 생각해보는 뜻깊은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5주년 포럼에 기조 강연을 해주신 P&G의 김주현 부회장님, 그리고 패널 참가를 해주신 네 분 다 수고 많으셨고 대단히 고맙습니다. 또 오늘 줌으로 참가해 주신 회원분들, 여성단체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로써 세계여성이사협회 창립 5주년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완전히 마치기 전에 회원분들께만 아주 짧은 공지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저희가 2021년이 이제 2달 남았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정말 뵙고 싶어도 같이 만나지 못해가지고 다들 정말 보고 싶다 이런 얘기 많이 하셨는데, 남은 2달 동안 좀 열심히 만나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11월 한 달 동안에 WCD 회원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15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지역 모임을 갖고자 합니다. 각 지역 모임의 리더는 이사님들께서 한 지역씩 맡아주실 거고요. 회원분들께서 참여하고 싶은 그 지역 모임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사무국에 신청을 하시면 11월 한 달 동안 여러분 지역 모임을 가지실 수 있도록 협회에서 지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코로나 상황이 좀 진정이 돼 가고 있기 때문에 위드 코로나로 들어가서 올해는 저희가 12월에 또 송년회로 같이 또 모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정말 5주년 포럼을 전체적으로 들으면서 저희가 이제는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 우리가 일하고 있는 장소, 그리고 우리가
또 후원하고 있는 곳에서 정말 다양성과 포용성이 실현될 수 있도록 실천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라는 또 새로운 과제를 또 얻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5주년 포럼 이른 시간부터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세계여성인사협회가 앞으로도 힘찬 발걸음을 걸어 나가는데 여러분께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